네, 안녕하세요. 올림피아드 교육 입시 트렌드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2028 대입제도는 정말로 충격적이고도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이 바뀌어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도대체 무엇부터 배워야 되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 내용들을 아주 중요한 내용들만 요점을 정리하여서 잘 전달해 드릴 테니까 강의만 잘 들으시면 우리 아이들 교육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올림피아드 교육 입시전략연구소 전문위원인 유태성입니다. 정말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중요한 내용만 짤막하게 정말 핵심 포인트만 짚어서 강의를 할 테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집중해서 보신다면 큰 도움이 되시라고 생각합니다. 2028 대입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크게 세 가지 챕터로 나눠서 이 강의를 보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내신이라는 게 어떻게 바뀔까? 내신이 참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 내신의 변화에 대해서 첫 번째 살펴볼 거고, 두 번째 챕터에서는 또 수능이 또 많이 변화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수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볼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 알겠어. 내신하고 수능이 이렇게 바뀌는데 그러면 도대체 우리 아이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지? 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내신의 변화인데요. 자, 이 표를 보시면 개편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칸으로 나뉘었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내신 5등급제로 바뀌었다. 그러면 전에는 몇 등급제였는데 바로 밑에 게 전에 거였어요. 칸수를 세보시면 9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신 9등급제가 5등급제로 바뀌었다라는 게 정말로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9등급제가 5등급제로 바뀌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좋은 학생도 있지만 또 안 좋은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떤 학생들이 기회가 되느냐? 이게 잘 보면은 이 가만히 중간에 보면 이 맥시멈이라고 되어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 3등급 구간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따라서 정말 우리 아이는 공부를 못해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우리 이제 포기하면 안 돼요. 요 안에만 쏙 들어가면 이게 급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누구나에게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학생들은 조금 불리해졌냐면 물론 이제 그 급간에 있는 친구들이 좀 불리해지긴 했는데 정말 상위권 친구들 안에서도 옛날에는 4% 안에 들어서 내 능력을 증명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10% 안에 드니까 내 능력을 증명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또 불리해졌을 수가 있죠. 하지만 저 10% 안에 드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렵기는 해요. 그래서 상위권 친구들은 또 안정적인 또 10% 안에 들 수 있겠다는 또 장점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참 이게 문제인데 등급제는 이 각각의 등급에서 이게 맨 1등 하는 친구들이 좀 제일 아쉬운 거죠. 그래서 이 등급제는 뭐 9등급제가 됐든 5등급제가 됐든 간에 뭐 유불리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점도 있는 제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변별력은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9등급, 5등급제로 나뉘는데 2028년도 입시 제도부터는 이게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었다. 이 첫 번째 적용되는 학생들이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이고 이 친구들 성적표가 이제 1학기가 나오니까 막 혼돈이 혼돈에 완전히 도가니가 됐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 헷갈려 하실 텐데 강의를 듣다 보면 등급은 이런 정도의 느낌이 있구나 라는 걸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첫 번째 내신 변화는 9등급제가 5등급제로 바뀌었고 3등급 구간이 가장 길다. 따라서 어떻게든 3등급을 벗어나지는 말자. 그리고 상위권 학생들은 또 안정적으로 10% 안에 들 수 있겠구나. 이 정도의 인사이트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도대체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에 제공되는 데이터는 등급만 제공되느냐? 사실 그거는 아니에요. 이게 이제 대학교에 제공되는 데이터인데 일단 아까도 봤듯이 이 등급은 들어가고요. 실제로 과목 중에는 또 등급이 안 나오는 과목도 있기는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성취도라는 거예요. 이 성취도. 어떤 학생들은 2등급인데도 성취도가 A일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같은 2등급이라도 성취도가 A냐 B냐에 따라서 좀 평가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2등급을 받았는데도 좀 너무 힘들어 불안해 이러지 말고 성취도가 A면 그래도 나름 선방했다 이 정도의 느낌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성취도는 A, B, C, D, E 이걸 절대평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5등급은 상대평가. 요것만 제공되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또 본인이 받은 점수가 제공되고 또 모두 제공이 된다.
이 시험에서의 평균도 제공이 되고 이 과목을 들었던 수강자 수 그리고 A, B, C, D, E가 몇 %씩 있는지 분포 비율도 기재가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다른 과목도 있지만 가장 우리가 등급을 좀 우리가 예민하게 봐야 될 건 이 보통 교과. 우리가 흔히 보통 내신 과목이라고 하는 과목들이거든요. 요것만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너무 복잡해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뉘다 보니까 대학교에서는 변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이 대학교에서는 이걸 아마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보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등급이 단순히 뭐 1, 2, 3, 4, 5다라는 것 측면도 중요하지만 같은 1등급이라도 원점수가 좀 앞쪽에 있어주면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는 그냥 1등급만 되면 되죠? 라고 얘기하겠지만 진짜 상위권 학생들은 앞쪽 1등급을 받는 게 유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 아이들한테 이제 얘기하다 보면 아이들이 자기 방어식으로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엄마 난 그냥 1등급 요 정도만 10% 안에만 들게 공부할게. 그때 딱 요거 보고 안 그래.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넘어갈 때 데이터가 넘어가는데 이 등급만 넘어가는 게 아니야. 이 원점수도 넘어가. 평균도 있으니까 평균에서 멀어질수록 좋지 않겠니? 라고 해주면 좀 더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이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쨌든 5등급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양한 자료가 넘어간다. 여기까지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서 하나 더 나가보죠. 야, 정말 따끈따끈하죠? 이제 이게 올해 그죠? 7월, 8월에 이제 공시된 성적표인데 이제 한 학생이 얘예요. 그래서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약간 블라인드 처리가 됐는데 아까 이제 그렇게만 보는 것보다 이렇게 직접 보여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우리 올림피아드 교육 입시 트렌드를 배우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고급 정보를 드려야죠. 이게 우리 학부모님들이 앞으로 맞닥뜨리게 될 성적표예요. 성적표가 이렇게 나가요. 자 볼까요? 이거 저기 보면 1학년 1학기에 교과 과목이 있구나. 과목이 쭉 있는데 학점? 저기 학점이 뭐지? 학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주일에 4번 들으면 4학점 이런 저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학점이고 여기 보니까 원점수 / 과목 평균이라고 보는 거 보니까 70 몇 점 평균에 내가 받은 점수 93점이고 성취도는 A를 받았고 A를 받은 애가 31%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는 아마 10% 안에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등급이 나온 거고 수강자 수가 몇 명이다 이렇게 나올 거죠. 근데 이걸 딱 보면 전체적으로 얘가 지금 2등급이지만 A면은 얘가 지금 30% 안에 들은 아이구나 이 정도의 느낌도 받을 수 있는 거죠. 성적표가 진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성적표만 봐도 이 아이가 정말 양질의 1등급이구나. 얘가 2등급이지만 억울한 2등급이구나 라는 거를 유추할 수가 있고요. 같은 1등급이어도 와 얘는 퍼펙트한 1등급이구나 라는 걸 유추할 수 있습니다. 직접 성적표를 보시니까 느낌이 확 오시죠? 그래서 대학교 입장에서는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어도 변별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갖고 해석이 가능하다. 여기까지가 내신의 변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28 대입제도의 내신의 변화는 확실히 이해한 거예요. 이것만 알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수능에서의 변화입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수능도 5등급제로 변화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수능은 아직도 9등급제예요. 아직도 9등급제고 뭐 단순히 등급으로 대학을 가는 게 수능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래도 인서울을 좀 하겠다라고 그러면 수능에서는 보통 3등급 안에 정도는 좀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1등급이 4%까지 이 정도의 느낌. 그 다음에 2등급은 11%까지. 그러니까 2등급의 퍼센테이지는 한 7% 정도가 되는 거겠죠. 합해서 11%니까. 그리고 3등급은 이제 23%. 여기서 보면은 참 재밌는 게 보여요. 왜 3등급을 넘지 말아야 되느냐면 보시면 1등급 인원이 100명 중에 4명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2등급 인원은 7명이죠. 합하면 11명이 된 거죠. 그래서 2등급의 컷이 11%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세요. 3등급은 12명인 거예요. 100명 중에. 1등급, 2등급 인원을 합한 것보다 많은 거죠. 그래서 이게 3등급이 넘어가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정시에서는 되게 손해를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등급 안에 정도는 들면 나중에 수능 최저 등급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맞추기에 아주 무난한 등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내신 등급은 10% 안에 들면 너무 좋겠지만 그래도 34% 안에까지 들어가지고 한 2등급 내 선에만 들면 not bad.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수능은 한 3등급 정도 안에만 들면 최저 등급도 맞추고 나 그냥 무난하게 할 수 있겠구나 이 정도의 느낌. 여길 넘지 말자. 물론 이제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극 1등급이 돼야겠지만, 그래서 이 정도의 느낌만 가지고 가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수능은 등급 체제는 바뀐 게 없어요. 9등급제고요. 아직도. 근데 또 뭐가 더 크게 바뀌었냐면, 지금 이제 고등학교 이제 2학년들 같은 경우는 막 과목을 막 선택을 해줘야 돼. 복잡하게.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좀 유불리가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모든 과목을 똑같은 난이도로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많이 결정되면 이건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선택하는 거 없고 그냥 다 똑같이 수능 보자라고 결정된 게 수능이에요. 그것만 이제 아시면 돼요. 선택하던 걸 공통으로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옛날에는 사실 이제 문과냐 이과냐라는 개념은 사실 없지만, 일반적으로 문과생들은 사회에서 2과목을 선택했고, 그다음에 이과생들은 과학에서 2과목을 선택했습니다. 요즘은 사실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이과생들이 막 사회로 선택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과목 편중 현상이 생기고 복잡하고, 아이들이 너무 이과 애들은 또 사회를 너무 안 하고, 또 반대로 문과 애들은 과학을 너무 안 하니까 이게 국가적으로 교양 수준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회 과학을 그냥 다 같이 보자라고 이 부분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다 공통이다 요 정도까지는 많이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문항수하고 시간의 변화가 좀 있는데, 다른 거는 좀 국영수는 비슷한데 어디서 많이 바뀌냐면 사회하고 과학에서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한 과목당 30분 안에 20문항을 푸는 거였거든요. 근데 요거 갖고는 좀 너무 변별력을 갖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문항수를 5문항을 늘리고 대신 시간을 10분 정도 더 늘리게 됐습니다. 요 정도가 좀 바뀐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꾸 제가 사회과학을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 사회과학이 사실 제일 많이 바뀐 거거든요. 바뀌다 보니까 문항이 좀 늘어나고 또 변별력을 키우다 보니까 너무 쉬운 문제만 낼 수도 없고 너무 어려운 문제만 낼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의 난이도에 25문항 안에서 1.5점, 2점, 2.5점 문항짜리 나누는 거죠. 진짜 변별력은 몇 점짜리 있겠어요? 그렇죠. 2.5점.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과학이 되게 쉬워 보여 이런 느낌으로 가지면 안 돼요. 이 2.5점짜리가 굉장히 큰 파워풀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요게 이제 사회하고 과학이 사실 은근 좀 변별력이 생기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죠. 시간도 늘어났고요. 그리고 이걸 같이 본단 말이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이 공통 과목이라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다 배우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이제 중학교를 거치고 이제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초등학교 때는 사실 그런 현상이 잘 안 나타나는데, 좋아하는 과목, 잘하는 과목, 또 기피하는 과목, 어려운 과목이 생기게 돼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하는 걸 더 잘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못하는 건 좀 피하고 싶잖아요. 근데 적어도 사회과학은 피할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회과학을 공부할 여력이라는 게 사실은 어디서 원래 나오는 거냐면, 영어, 수학 같은 아주 중요한 핵심 과목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줘야 사실은 사회과학을 공부할 여력이 생깁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영수에 대한 기초체력은 학부모님도 알고 저도 알고 누구나 다 아는데, 실제로 이 기초체력이 영어, 수학에만 함몰되는 게 아니라 사회과학 공부에도 좀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회과학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라는 게 뭐냐면, 너무나 개괄적인 내용들을 다니다 보니까 깊이가 좀 낮더라도 너무나 많은 양을 다루는 거죠. 그래서 이 자학자습이 진짜 중요해지는 게 2028 제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이라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성적표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예전 같으면은 물리 1, 생명 1, 윤리와 사상 이렇게 돼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거 없고 그냥 통일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국어 같은 경우는 언어와 매체 선택하는 친구들은 언어와 매체,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 이렇게 선택했고, 수학은 미적을 택하는 친구들은 미적, 확률과 통계는 확률과 통계 이렇게 되는데, 그런 거 없고 다 공통이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아까 제가 9등급제 말씀드렸는데 이 등급은 있고요. 실제로 수능에서 중요한 건 등급은 아니에요. 이 등급은 그냥 최저 등급 정도 맞추는 거고 정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 표준 점수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이 시간에 표준 점수 100분위까지 설명드리긴 좀 어려워. 표준 점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평균에서 얼만큼 떨어졌느냐 이런 점수인데 문제가 어려울수록 높아져요. 이 정도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국어 수학 중에 뭐가 어렵겠어요? 그쵸. 수학이 어렵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학 표준 점수가 높아. 그래서 수학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어는 표준 점수하고 100분위가 없죠. 왜냐? 영어는 절대 평가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90점만 넘으면 누구나 다 1등급을 받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리고 여기는 또 표준 점수 100분위 등급이 나오고 있죠. 100분위는 뭐 너무나 이해하기 쉽죠. 100명이 줄을 섰을 때 나를 포함해서 내 뒤로 몇 명 있냐? 예를 들어서 제가 100분위가 77점이다. 그러면 내 앞에 23명이 있구나. 요 정도 생각하면 되고 요게 23%라 등급은 3등급이 됩니다. 요런 식으로. 그리고 저기 보면 한국사도 표준 점수 100분위가 없죠? 저건 절대평가다. 그래서 한국사와 영어는 절대평가다. 그럼 선생님, 등급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중요하느냐? 수시에서는 중요해요. 수시에서는 최저 등급이라는 걸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 뭐 2합의 5다 이런 거 뭐냐면 아무거나 뭐 3등급, 2등급이다. 그럼 5를 맞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사실 최저 등급은 수시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정시에서는 표준 점수 100분위로 뽑는 학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표준 점수도 좀 여러분이 좀 아실 필요가 있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고등학교 1학년 3월달 혹은 6월달이 되면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이 모의고사를 볼 때 성적표를 받으면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이 등급만 보시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표준 점수하고 100분위가 몇 점 정도인지도 파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어쨌든 정리를 드리면 수능에서의 변화는 과목을 선택하지 않고 이제는 공통으로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사회과학의 문제가 좀 늘어났고 시간도 좀 늘어났다. 요 정도까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내신의 변화, 수능의 변화에 대해서 좀 보셨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올해 성적이 나오다 보니까 되게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선생님 저 서울대 가야 되는데 이번에 2등급 하나 떨어져서 저는 망쳤나 봐요. 학교를 그만둬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도대체 모든 과목에서 다 1등급을 받았던 애는 도대체 몇 %일까? 이거 진짜 궁금하셨죠? 아마 국가에서도 좀 궁금했었는가 봐요. 저도 궁금했었거든요. 이론상 10%야 되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세 지역에서 조사를 했어요. 지금까지는. 처음에는 서울 중등진학연구회라는 곳에서 몇몇 그 학교의 샘플을 잡아서 조사를 했고 하나는 또 경기진학지도협의회. 참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이에요. 또 여기서 가장 먼저 나왔는데 부산시 교육청에서 조사해보니까 서울중등진학연구회에서 조사한 서울에 있는 학교의 몇몇 그 학생들의 샘플을 포집을 하여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해서 모든 과목에서 1등급을 받았던 애가 10%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해보니까 1.29%밖에 되지 않더라. 그리고 경기진학지도협의회, 아마 경기도권에서 했겠죠? 거기선 1.74%, 그 다음에 부산 지역에선 2.07%. 그러니까 1.3에서 한 2.1% 정도가 지금 올 1등급을 받은 학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예상은 올 1등급을 받은 게 1등급이 10%까지니까 10%라고 생각을 해서 2등급 하나만 받아도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 그렇지가 않더라. 혹시나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학부모님들 중에 자제분이 올해 고1인데 상위권이었는데 뭐 하나 실수해서 2등급 받을 수 있잖아요. 아깝게 11%. 너무 걱정하지 마 얘. 올림피아드 교육에서 하는 입시 트렌드 교육을 보니까 실제로 첫 번째 학기에서도 그렇게 10%가 아니더라. 우리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근데 이거는 비단 한 학기잖아요. 그러면 1학년 2학기도 있고 2학년 때 가면요. 또 과목을 선택해서 과목을 선택한 인원이 적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율은 낮아질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5등급제로 생각하면 내신 변별력 없어서 이거 내신은 하는 의미가 없어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의외로 변별력이 있네? 의외로 변별력이 있어 이게? 더군다나 ABCD도 보고 이게 의외로 있네? 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아마 지금 올림피아드 교육이 입시 트렌드, 말이 입시 트렌드잖아요. 그러니까 또 내년도에 또 하겠죠. 그럼 더 정교한 자료가 나올 테니까 정말 올림피아드 교육, 입시 트렌드 교육은 꼭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많은 입시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로는 보니까 의학 계열에서
2등급이 하나만 있어도 못 지나갈 것 같았지만 지금 추세로 가다 보면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래서 메디칼 쪽에 가도 한 1.1까지 정도는 교과 전형, 이 교과 전형이라는 게 뭐냐면 only 내신으로 가는 거. 종합 전형이라는 건 뭐냐, 생기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훨씬 더 넓어지거든요. 그러니까 2등급 하나 받아도 포기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상위 15개 대학, 인서울의 상위 15개 대학은 한 1.1에서 1.5 정도까지 나와도 충분히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요. 인서울은 한 1.8 정도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이게 교과 전형 기준이에요. 근데 대부분 고등학생들은 내신만 가지고 대학을 가려고 하지 않아요. 생기부를 통해서 내 내신에 파워팩을 딱 붙이거든요. 이게 종합전형이라는 건데, 실제로 28제도에서는 이 내신의 변별력이 이제 5등급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다양하게 평가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과목 선택도 보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좀 복잡해져 보이지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근간은 내신이다 보니까 내신의 스케일은 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다. 이게 가장 따끈따끈한 뉴스예요. 이걸 트렌드 뉴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본강에서 이 얘기를 드리려고 강의를 했습니다. 그럼 알겠다. 그럼 도대체 지금 우리 아이가 초등생이고 중등생인데 이렇게 개편이 되면 어떻게 우리가 대비 전략을 세워야 돼?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크게 3가지로 추려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다 보세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한국사, 그 다음에 수능 과목도 이제 공통이라잖아요. 그러니까 과목 편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국어나 영어를 잘했던 친구들이 수학을 잘할 수 있겠지만 수학을 또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고, 반대로 수학에 자신 있는 친구들이 난 수학만 잘한다 해서 한국사를 등한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많이 보니까. 근데 지금은 그래서는 안 돼요. 과목 편식을 없애는 훈련을 하자. 과목 훈련을 없애는 훈련을 하자. 근데 사실 가장 힘든 과목이 수학이기 때문에 수학의 기초만 잡아 놓으면 사실은 과목 편식을 좀 없애는데 굉장히 유리해요. 어쨌든 과목 편식을 없앤다는 건 어떻게 한다? 자기 주도 학습을 연습해야 된다.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한국사 같은 것까지 학원을 갈 수는 없잖아요. 물론 이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내가 스스로 하는 학습 훈련, 뭐 수학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단순하게 내가 그 과목만 편식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 연습을 정말 필요하다. 너무나 뻔한 얘기 같죠? 하지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특히 고등학교 1학년 공통과목 내신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모든 학생들이 다 배우는 거라서. 왜 그러냐면 제가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내신을 잘 받은 애들은 그거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해.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내신을 망치는, 아니 나 망쳤어, 난 이제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중등생이라면 고등학교 1학년 첫 학기 과목을 잘 준비해서 가면 너무나 좋을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보셨죠? 내신 등급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 내가 맞는 문제는 쟤도 맞고 내가 틀리는 문제는 쟤도 틀리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되게 비슷비슷한 점수대가 많아요. 그럼 얘를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얘를 나눌 때 부분 점수로 나눌 수 있는 게 바로 선원 수령 문제예요. 그래서 모든 과목에서 선원 수령 문제 연습을 하는 훈련을 하자. 이것이 등급 경계선에서의 안정적인 안착이 된다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이제 국어, 영어, 수학, 또 자기주도 학습 태도가 갖춰지면 이제 과학하고 사회를 공부할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3학년 정도가 되면 이 통합사회 과학을 조금 한번 보는 훈련을 하면 고등학교에 딱 1학년 1학기 때 가서 약간 모래주머니를 차다가 조금 푸르고 달리는 기분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를 명심하시면 우리가 바뀐 입시제도에서 굉장히 능동적으로 대처하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강의를 했는데, 지금 강의를 드린 건 소위 말해서 코어, 핵심적인 부분이고, 이게 또 학년별로 또 지역별로 내용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올림피아드 교육 각각의 학원에서 실제로 그 연령대 또 지역별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설명회가 있다고 하니까 그걸 잘 참조하셨다가 같이 들으시면 본 강의를 기초 자료로 해서 강의를 들을 때 큰 도움이 되시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2028 대입제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내신과 수능의 변화, 그리고 초, 중등생이 어떻게 대응 전략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본 강의를 통해서 모쪼록 자녀분들의 입시에 큰 성공, 큰 열매를 맺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